액신의 엑셀 강좌 엑셀리머니. 안녕하세요, 액신입니다.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함수를 사용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작업의 속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엑셀을 어느 정도 중급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은 함수를 활용하면서 작업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함수인데요. 오늘은 함수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함수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하는 함수의 맛보기 정도로 한번 간단한 몇 가지 함수를 통해서 제가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표가 있다고 할 때, 오늘 함수는 어디에서 쓰느냐, 또 어떨 때 쓰느냐 한번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해보겠는데요. 함수 메뉴는 이 위쪽에 메뉴들을 보시면 수식이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예, 눌러보면 뭐 함수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복잡한 말들이 좀 있는데, 알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제가 한번 예를 보여드릴 함수는 concatenate라는 함수인데, concatenate, 예, 이 함수인데요. 이거는 이 함수는 셀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함수인데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먼저 예를 보여드리고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함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연결하는 어떤 함수를 쓰고 싶은데 concatenate라는 함수가 있다. 그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 여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fx라는 요게 바로 함수거든요.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죠. fx. 예. 요거를 누르면 함수 창이 하나 열리는데요.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최근에 사용한 함수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하면 모든 함수가 다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각 카테고리별로 함수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함수를 불러오기도 하고, 여기에서 결국은 똑같은 건데, 요 fx를 통해서 새로운 창을 열어서 여기에서 찾을 수도 있고, 함수를 여 위에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하려는 함수가 문자와 관련된, 텍스트와 관련된 어떤 함수다. 그러면 요 텍스트와 관련된 요 밑에 화살표 부분을 눌러 보시면 요 텍스트와 관련된 함수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해당되는 함수를 선택을 하면 이제 되는 건데요. 자, 지금 이 concatenate라는 함수는 여기는 이제 기본 몇 가지 그 영역을 추려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 있는 거고요. 여기 없는 것들은 여기에 있어요. 함수 더보기. 네, 그래서 이 concatenate라는 함수는 여기에는 없고 함수 더보기에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호환성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이거는 안 해오셔도 되는데, 못 찾겠을 때는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concatenat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들어오기보다는, 이걸 왜 이렇게 안쪽에 숨겨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쓰는 함수인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함수가 있다는 걸 알고, 맞아, concatenate 할 때는 여기서 fx 요 함수 값을 눌러서 여기 보면 찾기가 있어요. 그래서 칸만 쳐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좀 뜨거든요. 요거였지 하고 확인 누르시면 이 함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 함수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많이 쓰이면서도 쉬운 함수의 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려 보는 겁니다. 함수란 이런 것이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상품명, 그리고 가격, 모델명, 이거를 다 쭈루룩 합쳐가지고 여기에다가 표기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함수 삽입, 요 fx를 눌러서, 여기 보시면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떠요. 근데 아까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concatenate라는 함수를 검색을 해서 이 함수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창이 열려요. 그러면 이 concatenate라는 함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텍스트 1 첫 번째로 연결해 줄 함수,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설명이 여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요 밑에 설명을 보면 대략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팁이 있습니다. 텍스트 1 텍스트 1은 상품명으로 요 빵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빵에 해당되는 셀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B2 이렇게 눌러주면서 값이 여기 나오죠. 빵. 자, 그러면 텍스트 2는 뭐로 할까?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요렇게 해보자. D2 가격에 해당되는 D2 1000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씩 늘어나요. 이게 할 때마다. 3은 뭘로 할까요? 모델명 요걸로 해보죠. 그럼 F2는 A에 해당되는 모델명이 나왔죠. 이 상태로 확인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내가 선택했던 부분들 요거 빵 1000A가 연결돼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블 클릭 누르시면 각각에 해당되는 요 내용들이 똑같이 상품명과 가격과 모델명으로 조합을 하는 거죠.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합쳐주는 기능의 함수예요. 이런 걸 함수라고 하는 거죠. 간단한 함수입니다. concatenate라는 함수는 이렇게 활용되는 거예요. 이 함수를 또 다르게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fx 함수 삽입을 누르면 이번에는 여기 바로 사용했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한 함수로 concatenate가 1번으로 떠 있죠. 요거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슷한데 다르게 해볼까요? 첫 번째는 요 빵에 해당되는 B2. 여기 텍스트 2는 셀로 하지 말고 문자를 직접 쓸 수도 있어요. 빵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텍스트 3은 뭐 가격에 해당되는 이걸 딱 쓰고, 텍스트 4는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확인을 눌러보면 빵은 1000원입니다. 이렇게 문자들을 셀과 문자들을 조합해서 뭔가 새로운 하나를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컨캐터네이터라는 함수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쭉 더블 클릭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무엇은 얼마이다, 무엇은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될 수가 있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럼 좀 더 완벽한 문장을 한번. 컨캐터네이터 여기 있죠. 확인. 텍스트 1 빵은 띄어쓰기가 필요하면 스페이스바 이렇게 한 칸 띄워주시는 거죠. 그죠? 빵은 식품이고 한 칸 띄었을 수도 있고요. 가격은 띄고 텍스트 5에다가 요 가격에 해당되는 D2 여기 이렇게 스크롤 바가 나오죠. 이걸 내려보면 밑으로 쭉 계속 나와요. 원이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크롤 바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을 선택해도 되고 직접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게 바로 concatenate라는 함수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지워보고요. 금방 같은 concatenate 함수 같은 경우 여기다가 뭐 빵은 얼마이고 식품이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함수를 씀으로써 딱 한꺼번에 쫙 대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작업을 끝내줄 수가 있어요. 이게 함수의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다른 함수를 통해서 한번 또 예를 들어보면 int
int라는 함수가 있어요. int,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숫자가 있을 때 정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엑셀을 쓰다 보면 수학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뭔가를 계산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를 함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를 한번 정수가 아닌 숫자들로 제가 한번 채워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 앞에 수량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 볼게요. 이거 곱하기 정수가 아니려면 소수점 같은 게 나와야 되겠죠. 뭐 우리 파이 3.14 1592 이걸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314.1592 이런 식으로 쭉 내려 볼게요. 이렇게 정수가 아닌 소수점이 소수가 나올 때 이런 거를 만약에 값은 소수인데 정수로 다 써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int 함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수학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수학. 여기 보시면 위에 메뉴 중에 수학, 삼각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수학에 관련된 거니까 분명히 여기에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 화살표를 눌러보면 쭉 A, B, C, D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int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수로 다 바꿔주는 요 함수인데요.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이제 어떤 숫자를 넣을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 셀 G2에 해당되는 요 셀을 바로 옆에 있는 요 셀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결과값이 나오기 전에 이미 여기에서 보여주죠. 이렇게 요것의 int 값은 314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통 함수를 확인을 누르시면 기본적인 설명이 한 번씩 나와주기 때문에 이게 저도 이렇게 함수를 쓰다 보면 여기다 이 칸이 여러 개가 막 나오면 여기다 뭐 넣는 거였지? 여기다 뭐 넣는 거였지? 이렇게 조금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내용을 보고 여기다 이거를 넣는 거였지 하고 이렇게 요걸 보고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넘버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실수를 입력하면 되는구나. 정수로 내림하려는 어떤 실수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구나. 요걸 설명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식의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되죠.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딱 눌러보시면 더블 클릭 누르시면 이렇게 소수점을 버린 정수로 변환을 시켜주는 함수인 거죠. 이런 게 함수예요. 여러 가지 이런 함수의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맛보기로 설명드리는 함수들은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조금 쉬운 함수들이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것도 이제 요거를 소수점 이하를 다 버리고 정수로 여기다 입력을 하려고 요 함수를 모른다고 하면 일일이 쳐야 되잖아요. 314, 뭐 942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실제로 이 함수를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값이 이렇게 나왔네. 소수점을 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옆에다가 이렇게 보면서 314, 940 이렇게. 함수를 알면 엑셀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런 하나를 더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지우고. le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len. len. 이거는 이제 어떤 문자의 텍스트의 길이를 알려주는 몇 글자냐 이런 걸 알려주는 함수인데요. 자, 문자, 글자가 몇 글자인지를 알려주는 함수이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텍스트, 문자와 관련된 건 여기에 있어요. 여기 화살표 눌러보시면 A, B, C, D 순서로 밑으로 내리다 보면 len, 여기 나오죠. 텍스트 문자열 내의 문자 개수를 구합니다. 이렇게. 뭐 나중에 나는 모든 함수를 다 한번 퍼펙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여기 해보세요. 여기 설명도 다 나오고요. 웬만해서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요거 자세히를 누르면 자세한 설명도 볼 수가 있어요. 네, 물론 모든 함수를 다 쓰기는 쉽지가 않죠. 예,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함수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함수들이니까요. 자, 요 len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랑 비슷해요. 자,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됩니다.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len. 자, 범주는 방금 여기 텍스트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 텍스트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네, 같은 건데 요거는 이렇게 밖으로 꺼내서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요 fx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텍스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len을 찾아도 되고요. 여기 있죠? 요거를 찾아서 확인을 해도 되고 못 찾겠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그 함수의 이름을 알고 있을 때는 여기다 직접 이렇게 len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len에 관련된 요거죠, 요거. len. 예. len 확인을 누르시고, 자, len은 여기 텍스트를 어떻게 치느냐. 텍스트는 여기 나오죠?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예. 공백도 문자 개수에 포함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상품명에 관한 부분 B2를 한번 해볼까요? 확인 누르면 1이 나와요. 1. 빵 한 글자이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거죠. 글자의 개수. 이것도 한번 쭉 내려볼까요? 2. 우유 두 글자. 과자 두 글자. 원피스 세 글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기입할 때 어디에는 그런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뭐 30자 이내로 기입하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10자가 넘으면 뭐 잘립니다. 뭐 이렇게 만약에 나올 때 엑셀에서 이거 len 함수를 통해서 이게 몇 글자인지를 미리 보고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뒤에다 상품 글자 수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적어 놓으면 나중에 요거의 글자가 이거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거 너무 기네 이거는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함수예요. 굉장히 편한 함수죠. 이제 함수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함수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함수를 어렵게 생각하면 이제 엑셀을 고급 단계로 나아갈 때 나갈 수가 없어요. 함수를 좀 활용을 하다가 좀 더 고급 단계로 나아갈 때 업무 시간이 뭐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1시간이면 30분이 단축되는 거니까 엄청난 업무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기본적인 걸 딱딱 눌러가지고 이거의 글자 수, 뭐 정수로 바꾸고 뭐 연결하고 이런 조금 간단한 함수가 있었다면 함수를 활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if 만약에라는 뜻을 가진 if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많이 쓰이는데 함수의 그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함수의 활용을 앞에 설명해 드린 거는 조금 간단하게 하는 거였다면 이거는 조금 수식 같은 걸 활용하는 함수예요. 제가 한번 이 if 함수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오늘은 함수의 기초 맛보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if 함수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만약에라는 뜻이요. 만약에 if는 만약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if 함수는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이러면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걸 명령을 컴퓨터한테 내려주는 거. 이거 굉장히 멋진 함수예요. 컴퓨터에게 판단을 하게 하는 함수예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함수고 나중에 이런 if를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매크로 같은 쪽으로 좀 더 엑셀을 고급화해서 쓰게 될 때 굉장히 if가 이런 거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그런 매크로의 프로그램을 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if는 어디 있을까요? if 만약에 이러면 이렇게 하라. 모를 때는 자, 여기서 치면 찾아보면 돼요. if 아까처럼 이렇게 검색을 누르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써도 되고 if는 어디 있냐면
이게 컴퓨터에서는 논리 회로 같은 거예요. 논리예요. 논리 함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어떤 논리의 회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엑셀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면 저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논리인데요. 논리에 보면 if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if. 자, 그러면 이렇게 약간 복잡해 보이는 인수가 이렇게 함수 인수가 뜨는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로지컬 테스트. 여기에 만약에 어떻게 하면 여기 보면 true나 false 맞거나 틀린 참 거짓으로 판정될 수 있는 어떤 값이나 식을 써주는 거예요. 말은 어려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지컬 테스트. 여기는 어떤 논리, 이 엑셀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논리, 서식 같은 거를, 수식 같은 거를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량으로 해볼까요? 수량에 관련된 부분이요. 수량에 관련된 셀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E2죠, E2. 수량이 50보다 크면이라는 어떤 조건식을 한번 넣어볼게요. 크다. 50. 자, 수량이 50보다 크다라는 어떤 논리 조건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건 지금 수량이 여기 100이기 때문에 크죠? 5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값은 이미 true로 나와 있습니다. 맞다는 얘기예요. false는 틀리다. 자, 이 to가 수량이 50보다 크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가는 뭘 하면 맞을 경우 요 지금 함수를 시작한 요 셀에다가 뭐라고 써줄지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값을 말하는 value 값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true면 맞으면 뭐라고 표시를 해줄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50보다 크니까 여기다가 그냥 써볼게요. 50보다 크다 이렇게 그냥 곧이곧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50보다 크다면 true면 이런 값을 여기 출력을 해주세요. 이 값을 출력을 해주세요. 그런 거고 만약에 false 아니다 아닐 경우가 있잖아요. 50보다 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여기다가 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좀 확실히 구분이 되게 해볼까요? 작다 이렇게만 해볼게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요 if의 함수는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여기에 조건을 넣어주고 만약에 어떠하다면 맞으면 요 값 요렇게 써주고 아니면 요렇게 써주세요 라는 if 함수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 앞선 함수들에 비해서 요 써줄 내용이 좀 많죠. 함수가 그래서 간단한 함수는 써줄 게 한 칸, 한두 칸 아니면 똑같은 내용들을 계속 연결해주는 아까처럼 이렇게 단순한 게 있었다면 요거는 이렇게 여기에는 어떤 수식을 넣어준다고 조건식을 넣어주고 맞는 경우 틀린 경우 이게 함수가 조금 살짝 어려워지는 거죠. 앞으로 함수를 배우시다 보면 이렇게 단순한 함수가 있고 조금 활용을 해야 되는 약간 복잡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함수에 비해서 이 if 함수는 조금 어렵진 않지만 살짝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되는 몇 개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함수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함수가 이런 범주 안에 속해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맛보기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값이 50보다 크기 때문에 50보다 크다라고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더블 클릭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50보다 큰 건 다 50보다 크다라고 표기를 해주고 50보다 작은 건 작다라고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유용한 함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여기다가 수량 비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제목을 달았다고 치면 우리 데이터 필터 배운 적 있죠? 예를 들면 이제 50보다 작은 값만 한꺼번에 보고 싶어요 하면 여기에서 50보다 요 작다만 필터링을 하면 이렇게 딱 얘네들이 50보다 수량이 50보다 작은 애들이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함수를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보다 작은 것만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딱 추려가지고 이렇게 딱 드래그해서 여기만 출력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지우고 여기다가 여기 fx 누르면 방금 여기 범주를 지금 최근에 사용한 함수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최근에 사용했던 함수들 순서대로 뜨는데요. 자, if 확인.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요? 자, 요 수량이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쓰는 부분들은 여기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작다. 무엇보다 작다 할 때 여기에 쓰는 숫자 예를 들어서 뭐 300이라고 해볼까요? 300보다 작다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하면 3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뜻이죠. 작거나 같다. 뭐 이건 같다 이거죠. 같다. 수식은 요거 몇 개 없어요. 크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르다. 요거는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르다. 그래서 이 투가 300과 다르면 이런 뜻이에요. 300이 아니라면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같다는 는, 다르다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까지. 어떻게 해볼까요? 이번에는 3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한번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300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면 반대겠죠. 아니다 이렇게 써줘도 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것도 쓰지 않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눈에 한눈에 딱 요것만 작거나 같은 것만 딱 눈에 들어오게. 그럴 때는 그냥 큰 따옴표 2개를 이렇게 해주시면 공란으로 입력을 합니다. 확인을 눌러볼까요? 네. 이게 지금 100, 30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작거나 같다라고 표기를 해준 거죠. 더블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00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도 표기를 해주는 거죠. 작거나 같을 경우 이렇게 해주고 큰 경우 300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아무것도 표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큰 따옴표를 붙여서 두 개를 해주면 이렇게 공란으로 표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함수의 기초 맛보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앞으로 많이 쓰이는 함수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더 설명을 해드리면서 엑셀의 고급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처음에 concatenate라는 함수, 각각의 셀에 있는 문자들을 연결시켜주는 함수를 한번 배웠었는데요. 그 함수가 나온 김에 이번엔 그 반대의 어떤 개념인데 텍스트를 나누는 그런 중간중간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한번 그거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이제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 이쪽에 보시면 텍스트 나누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의 셀에 글자가 있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지금 빼기 대시 빼기라는 이제 특수 문자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딱 잘라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여기다 이제 자르고 싶은 곳에다 클릭을 하고요. 이제 얘를 지금 자르는 거니까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눌지를 물어봐요. 어떤 기호를 중심으로 나눌 건지 아니면 글의 넓이를 가지고 나눌 건지 두 가지를 한번 다 해볼 건데 첫 번째는 기호로 한번 해볼게요. 기호. 이렇게 기호로. 다음을 누르면 지금 처음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아까 여기 빼기를 중심으로 내가 이거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싶다면 여기 지금 공백 스페이스 바로 나눌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쉼표 같은 걸로 나눌 수도 있어요. 요거는 많이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기타. 네, 요거는 많이 쓰죠. 자기가 원하는 부호를 여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러면 미리 보기가 나와요. 요렇게
이렇게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인 일단 눌러볼게요. 다음을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더 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마침을 눌러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빼기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어디서 나눈다 할 때 그 부분의 글자는 사라지고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문자를 나눠주는 그런 메뉴입니다. 이거 다르게 한번 다시 해볼까요? 뒤로 가기 해가지고 다시 이걸 누르고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 역시 구분기로 이번에는 다른 걸로도 할 수가 있겠죠. 기타에 슬래시 이렇게 하면 여기 엑셀 강좌와 함수의 기초 사이에 있는 이 슬래시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텍스트를. 그래서 다음 누르면 이렇게 해서 마침 누르시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텍스트 나누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다시 뒤로 가기 해서 이런 경우도 있죠. 텍스트 나누기. 방금까지는 구분 기호로 했다면 너비로 할 수 있어요. 너비로. 여기 다음을 누르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너비를 중심으로 이걸 자를 것인가 이렇게 여기서 정해주는 거거든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내가 자르고 싶은 데를 클릭하면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잡고 옮길 수도 있고요. 필요 없으면 여기 보시면 2번 클릭하면 구분선이 사라져요. 더블 클릭하면 필요 없는 선들은 지워주고, 자, 예를 들면 지금 하나만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에서 잘라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 잘라주는 거죠. 다음, 네, 이렇게 마침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너비로도. 제가 시트 2에다 미리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약간 좀 반복적이고 중복되는 글도 많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할 때 이 텍스트를 잘라줄 필요가 있을 때 이 메뉴를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할 때 여기는 이 앞에 엑세리머니 요 내용은 여기서 좀 잘라주고 강의의 내용은 뒤쪽으로 이렇게 잘라주고 싶다. 아니면 뭐 이렇게 세 군데로 잘라주고 싶다.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작업을 하다 보면 그때 요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여기 시트 1번에서는 지금 내가 원하는 곳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요 전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요 A열을 다 이렇게 A를 눌러주면 A열 전체가 선택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요 데이터에 있는 텍스트 나누기를 하시면 돼요. 텍스트 나누기를 하면 되는데, 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곳에서 잘라주는 거죠. 네. 구분 기호로 분리할 수도 있고, 다음을 눌러서 여기서 기호를 적어주는 거죠. 지금은 뭐 기타에 오른쪽 요 꺽쇠로 한번 해서 요 엑셀이 머니까지만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 보면 엑셀이 머니 요 앞으로 잘라지고 셀이 뒤로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다음 여기서 마침을 누르면요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로 가기를 해서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자, A열에 텍스트 나누기. 자, 아까 너비로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다음 눌러보. 너비가 일정함.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제 너비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예. 만약에 여기서 자르고 싶다. 근데 보니까 다 너비가 일정해요. 그러면 여기 한 번만 딱 너비를 지정해주면 이렇게 딱 잘리겠죠? 다음 한번 예를 들어 보여주면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더블 클릭으로 일단 지워볼게요. 그 얘를 이렇게 잡아 끌어다가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너비에다가 이렇게 딱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구분해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면 여기 엑셀이 머니만 남기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다음을 눌러보면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엑셀이 머니와 강의 내용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이런 거죠. 마침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뒤로 가기로 해서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자르면 B열에 A열은 이 앞에 부분이 남고 B열의 다른 부분이 잘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뒤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고 치면 세리머니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이 내용이 여기 뒤에 있다고 치면 얘를 텍스트를 나누면요. 부분 기호로 한번 나눠 볼게요. 대시로 해서 다음 이런 식으로 나뉜다. 마침 얘를 이렇게 여기서 구분을 해주면요. 여기 이렇게 뜨죠? 해당 영역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왜냐면 B로 얘를 잘라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데이터를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워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취소를 하고 다시 하시면 되고 필요 없어요 하면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텍스트를 나눠서 뒤쪽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낼 때는 뒤에 있는 내용이 덮여진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내가 한 3군데로 자르고 싶다 그러면 뒤에 내용이 있다면 조금 비워두세요. 여기에 만약에 엑세리머니 이렇게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를 또 자르면 이게 덮일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일단 여유 있게 요 사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몇 칸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우클릭해서 셀 삽입하는 거 있잖아요. 삽입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사라졌네요. 삽입을 하면 이렇게 뒤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얘를 뭐 텍스트 나누기를 해서 부분 기호 이번에는 요 일정한 슬래시가 있기 때문에 기타에 슬래시를 넣어볼까요? 요 슬래시를 기준점으로 해서 셀이 나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이렇게 되는구나 보시고 마침 그러면 이렇게 나뉘어 지어도 여기 안에 우리가 삽입을 미리 여러 개 해놨기 때문에 괜찮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를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나누는 것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